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 사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메디치 멘토단 강승훈입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총 3가지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발표자 소개를 한 이후에 모의고사 사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6평 이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진행할게요. 옛날에 16학번에 고려대학교 신소재과학부에 재학했다가 현재 영남대 의예과 21학번 재학 중입니다. 16 수능에서는 좀 초라해 보이는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고대 신소재공학과 붙었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수시 열심히 준비해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2일 수능 때는 성적을 많이 올려서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근데 중요한 점, 성적을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8개월이에요. 제가 4년, 총 군대까지 포함해서 4년을 쉬었는데 단 8개월 만에 성적을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올렸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그걸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던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순식간에 여기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 제 6평과 9평 성적이에요. 6평과 9평 성적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수능보다 낮아요. 근데 수능보다 낮은데 어떻게 수능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냐 궁금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하게 될 모의고사 사후 분석 방법입니다. 모의고사 사후 분석의 첫 번째 방법은 복기입니다.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복기예요. 이 시험 문제가, 이 선지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는 거, 이 복기가 모의고사 사후 분석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복기의 포인트는 무조건 빠르게입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정답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빠르게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채점을 했겠지만은, 채점을 했어도 혹은 채점을 안 했더라면 복기를 할 때는 무조건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맞았으니까 이 문제 괜찮지. 내가 틀렸네? 나 틀렸으니까 이 문제 약했어. 나 그럼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 넣지 말고, 점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틀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맞았어도 내가 2번 선지에서 미끄러졌는지, 3번 선지에서 헷갈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 복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무조건 빠르게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시간이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 안 하셨을 복기를 당장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복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 끝나고 했던 복기 예시 2가지 가져와 봤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 복기를 할 때는 이 큰 시험지를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이 빨간 글씨, 조금 있는 빨간 글씨 보이나요? 그냥 문제마다 한 4줄, 3줄 정도만 채우시면 돼요. 이거 채우는데 내가 생각하고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추측하는 거니까는 5분? 3분? 아니요, 1분도 안 걸려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걸리는 거고 총 45문제밖에 없으니까는, 제가 그래서 복기는 1시간 안에 끝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복기를 할 때는 제가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내가 1번 선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여기서 과연 바로 지문으로 올라갔나? 아니? 나 2번, 3번, 4번, 5번 선지로 내려갔나? 나 그랬었네 라는 걸 검토하거나, 혹은 여기서 제가 3번 선지랑 5번 선지를 많이 헷갈렸었는데 3번 선지랑 5번 선지를 헷갈렸던 이유가 뭐지? 내가 뭐에서 놓친 거지? 내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제대로 정독하지 않았네. 나중에는 화작에서 2번 문제 나올 때 무조건 정독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고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때 그 기분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때 그 기분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예시는 제가 6평 문제를 풀었던 예시를 가져왔어요. 앞에 화작 문제와 달리 문학 문제는 풀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지문을 읽고 나지문을 읽고 문제를 넘어오느냐, 혹은 문제를 보고 먼저 지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복기 부분에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적은 거예요. 가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넘어왔음, 선지를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니 가를 다시 읽었음, 결국 3번 선지에서 답을 찾았음. 그러는 과정에서 1번 혹은 2번 선지에서 고민이 됐지만은 그냥 넘겼음. 이 넘긴 덕분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음. 이런 내용을 적은 거고, 이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A, B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A, B 부분만 읽으면 됨. 근데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는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이거 뭔 뜻이지?
시간의 순서? 하면서 고민하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추가로 소요되었음. 여기서 시간을 절약했어야 됨. 이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해서 꼭 여러분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보고 이 가지문을 보고 나서 높으디 높은 산마루로 하는 EBS 연계 지문을 보고 나서 반가웠으니까 생각이 확 잘 돌아갔는지, 혹은 나지문을 보고 나서 처음 보는 현대시가 나오니까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의 흐름을 적는 것이 복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기 방법은 여기 예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더 좋은 예시는 메디친 사이트에서 제가 작년 물리 9평에 대해서 복기 분석을 한 글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복기란 어떤 것인지, 또 더불어서 그 부분은 문제에 대한 분석도 있으니까 기출 분석은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잡을 수 있으니 그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복기를 완성했으면 6평은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6평 이후 어떤 걸 해야 될지가 중요할 거예요. 6평을 보고 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성적표가 왜 이러지? 6평 성적은 수능 성적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데 나 왜 이러지? 나 수능 망했나? 이런 생각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6평은 그냥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답게 성적을 망했든 성적이 좋았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6평이라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앞에서 복귀했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분석 내용, 그것만 잘 가져가시면 되지 괜히 성적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너지 효과. 이 6평 이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효과는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지독한 노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저 시너지 효과라 하거든요. 6평 이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정해졌을 거예요. 수학이 이 정도네? 국어가 이 정도네? 평가원은 이런 느낌이네?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을 찾으세요. 여태까지 했던 공부 방법이 맞지 않으면 버리시고, 잘 맞으면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건 당연히 지독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할 텐데 학교랑 학원 그냥 다니지 말고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갈 건지, 뭘 배울 것이건지, 그리고 뭘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6평이 끝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점, 우리 목표는 수능이에요. 우리 6평이 목표 아니었고 9평도 목표 아니에요. 오로지 5개월 남은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6평 끝나고 나서 나 망했네, 그냥 공부 안 해야겠다, 혹은 나 좀 잘 봤는데 나 좀 놀아야겠다, 혹은 6평이 끝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나 모르겠어,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목표는 수능이니까 6평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오롯이 수능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6평을 끝나고 와서 집을 갈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크게 한 생각이 복학하고 싶다였어요. 나 이거 안 되는데? 공부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하면서 집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도 10월달부터, 공부를 한 지 7개월 지난 10월달부터 성적이 오르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망한 학생들도 10월달, 9월달 때 올릴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6평 사후 분석을 못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6평 사후 분석을 못했다라면 9평 사후 분석, 7월 모의고사 분석, 8월 모의고사 분석, 매일 모의고사마다 꼭 분석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점수로 바꾸는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2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금방 올리셨어요? 어떻게 막 어려움이 없었나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모의고사 사후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사후 분석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수능 때 좋은 성적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